22살 아이를 뱃속에 품은 채 결혼식장에 들어서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남편 정민은 늘 따뜻한 미소를 짓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 뒤에 숨어있던 감당하기 힘든 시련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 첫날 시어머니가 내 손을 꼭 잡더니 한마디 했어요. 며느리가 아니라 딸을 얻은 것 같다고. 그 말이 얼마나 가시돋친 거짓말인지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시댁은 겉으로는 화목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썩은 뿌리가 자라고 있었어요. 특히 시누이 미경은 21살이 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부모에게 기생하는 삶을 살고 있었죠. 시부모님은 그런 딸을 감싸기만 했습니다. 결혼 1년 후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가 찾아왔어요. 문 앞에 서 있는 시어머니와 미경의 모습을 보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짐가방까지 들고 있더군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정민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죠. 미경이가 취업 준비를 하는데 너희 집이 회사랑 가까워서 잠시 머물렀으면 하는데. 시어머니의 말에 미경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정민은 나를 바라봤고 그 눈빛에 담긴 부탁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허락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미경은 첫날부터 자신의 색깔을 드러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차려진 아침상 앞에서 인상을 쓰며 말했죠. 언니, 난 아침에 토스트랑 커피만 마셔. 이런 한식은 소화가 안 돼. 그날부터 시작된 미경의 갑질은 끝이 없었어요. 빨래는 따로 해달라. 주말에는 늦잠 자니 조용히 해달라. 심지어 용돈까지 요구했죠. 정민은 그런 동생을 위해 항상 변명했습니다. 미경이가 취업하면 달라질 거야. 조금만 참자. 하지만 그 조금은 영원히 끝나지 않았어요. 미경은 마지못해 취업했지만 결혼 전까지 우리 집에 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다시 남편과 시부모님의 강요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2년이란 시간 동안 미경은 우리 집에서 공짜 숙식과 용돈까지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도 1,300만 원이나 챙겨갔죠. 미경의 결혼 후에도 우리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어요. 카페를 차리겠다며 2천만 원을 또 가져갔고 그렇게 우리가 미경에게 준 돈은 총 7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이것이 복수의 시작점이 될 줄은. 시아버님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우리 가족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미경은 누구보다 크게 울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토로하는 미경의 모습을 보며 심지어 마음이 아팠죠. 하지만 곧 그 연기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날 정민과 나는 시어머니를 어떻게 모실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우리 집은 좁았지만 그래도 방 하나는 내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 미경이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모실게. 오빠네는 아이도 있고 바쁘잖아. 처음으로 미경이 자발적으로 나서는 모습에 감동했어요. 정민도 고마워하며 동생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속셈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미경은 시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신 지 일주일 만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거였죠. 처음에는 한 달에 50만 원을 보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70만 원, 그리고 100만 원으로 금액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어머님 약값이 많이 들어요. 병원비도 자꾸 올라가고. 미경의 말에 정민은 의심 없이 돈을 보냈습니다. 그에게 어머니는 소중한 존재였으니까요. 하지만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시어머니와 통화를 할 때마다 목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대화도 짧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아예 전화를 받지 않으셨어요. 결국 우리는 미경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었죠. 이웃집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며칠 전에 할머니를 요양원으로 모셨다던데요. 그 말에 정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미경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결국 요양원을 수소문한 끝에 어머님이 계신 곳을 찾았습니다.
허름한 요양원의 구석진 방에 홀로 누워 계시는 어머님의 모습에 가슴이 찢어졌어요. 어머니는 영양실조 상태였고 약도 제대로 드시지 못한 듯 했습니다. 요양원비는 최저 수준이었어요. 우리가 매달 보내던 돈은 어디로 간 걸까요? 미경은 어머니에게 쓰라고 보낸 돈을 자신의 호화로운 생활비로 탕진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민은 처음으로 분노했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채 미경에게 전화를 걸었죠. 내가 어떻게 엄마를 이렇게 대할 수 있어? 우리가 보낸 돈은 다 어디에 썼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미경의 목소리는 뻔뻔했습니다. 오빠가 뭘 안다고 그래? 엄마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데. 내가 스트레스 풀 때도 필요하지. 그날 정민은 미경과 완전히 절연을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를 좋은 요양원으로 모셨지만 이미 몸은 많이 약해진 상태였어요. 결국 어머니는 6개월 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미경은 어머니의 임종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저 유산 분배 이야기가 나올 때만 벌떼처럼 달려왔죠. 시부모님의 재산은 집과 작은 땅 한 필지가 전부였습니다. 미경은 집과 땅 모두 자신이 가져야 한다고 우겼어요. 정민이 항상 돈을 벌었으니 이제 자신의 차례라는 황당한 논리였죠. 결국 정민은 지치고 상처받은 마음에 집은 미경에게 주고 땅만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땅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줄은 아무도 몰랐죠. 집에 돌아오는 길, 정민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의 재산 분배 문제로 미경과 다툰 후 그의 마음은 깊은 상처를 입은 듯 했어요. 손을 꼭 잡아주었지만 그의 슬픔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아이들이 반갑게 달려오자 정민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어요. 아이들은 우리의 빛이었죠. 그날 밤 정민은 오랜만에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미경이가 왜 그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어. 어릴 때는 정말 착했는데. 정민의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실망이 가득했어요. 그의 기억 속 미경은 언제나 따뜻하고 순수한 여동생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경은 점점 욕심과 이기심에 물들어갔습니다. 부모님의 과도한 사랑과 보호가 오히려 독이 된 셈이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우연히 도시개발 계획에 관한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땅이 있는 지역에 대규모 임대주택 단지가 들어선다는 내용이었어요. 순간 정민과 나는 서로를 바라보았죠. 그 작은 땅이 갑자기 엄청난 가치를 지니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다음 날 정민은 부동산에 들러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돌아온 그의 얼굴에는 믿기 힘든 표정이 어려 있었어요. 땅값이 5배로 뛰었대. 앞으로 더 오를 거라고 해. 우리는 처음으로 경제적 여유를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비로 늘 빠듯했는데 이제는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어요. 정민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땅을 최대한 활용할 방법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미경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몇 년간 연락이 끊겼던 그녀였습니다. 처음에는 받지 않으려 했지만 계속되는 전화에 결국 정민이 받았죠. 오빠, 그 땅 얘기 들었어. 나도 권리가 있잖아. 반은 내 몫이야.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미경의 목소리는 뻔뻔했어요. 마치 자신이 우리에게 해왔던 일들은 전혀 없었다는 듯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정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내가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잊었어? 우리가 보낸 돈은 어디에 썼고 이제 와서 무슨 권리를 말하는 거야? 정민의 단호한 거절에 미경은 화를 냈습니다. 욕설과 협박까지 이어졌죠. 심지어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정민은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위협에 흔들리지 않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우리는 땅 개발 계획을 진행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땅을 팔고 대신 작은 상가 건물을 매입했어요. 월세 수입으로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정말 꿈만 같았죠. 시아버님이 남겨주신 작은 땅이 우리 가족에게
이런 축복이 될 줄이야. 한편 미경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님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투자했다가 완전히 실패했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게다가 운영하던 카페도 코로나로 손님이 끊겨 문을 닫았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솔직히 동정심보다는 그동안의 일들이 떠올라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정민도 비슷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동생을 걱정하면서도 그녀가 저지른 일들을 쉽게 용서할 수 없었으니까요. 우리는 각자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이 때로는 가혹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미경이 깨달았으면 했습니다. 비가 오는 밤이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에 잠을 설치고 있던 때 현관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죠. 정민과 나는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늦은 시간에 누가 찾아온 걸까? 정민이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자 비에 흠뻑 젖은 채 서 있는 미경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는 그녀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화장은 얼룩져 있었고 옷은 엉망이었죠. 그 자신감 넘치던 미경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오빠, 제발, 도와줘. 미경은 그렇게 말하며 현관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민은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죠.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미경을 집 안으로 들였어요. 아무리 그래도 비를 맞으며 떨고 있는 신우이를 그냥 내칠 수는 없었으니까요. 거실에 앉은 미경은 계속해서 흐느꼈습니다. 따뜻한 차를 내어주자 두 손으로 컵을 감싸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다 망했어. 집도 뺏기고 사업도 실패하고 빚쟁이들이 날마다 찾아와.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가 들었던 소문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시아버님의 집을 담보로 고리대 금업자에게 돈을 빌려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완전히 날린 거였어요. 게다가 카페 운영 실패로 추가 대출까지 받은 상태였죠. 빚은 2억 원이 넘었고 이자만 해도 감당하기 힘든 액수였습니다. 오빠, 나 이제 어떻게 해? 죽고 싶어. 미경의 말에 정민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어요. 분노와 연민, 그리고 고민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나는 조용히 정민의 손을 잡았어요. 그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정민은 깊은 숨을 내쉬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경아, 내가 지금까지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 생각해봐. 어머니를 요양원에 버리다시피 했고 우리에게 받은 돈도 제대로 갚지 않았어.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미경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마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녀는 항상 오빠가 자신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정민이 단호했습니다. 내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해. 우리도 이만큼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아이들 교육비에 생활비에. 우리도 빠듯해. 미경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갑자기 분노로 가득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래, 돈이 그렇게 중요해?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잖아. 난 오빠 동생이야. 이럴 수 있어? 정민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참아왔던 분노가 묻어났어요. 피가 진하다고? 그럼 어머니는? 어머니한테는 그 말 안 통했어? 내가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잊었어? 미경은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다시 애원하는 목소리로 바뀌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이번만 도와줘. 5천만 원만 빌려줘. 나중에 꼭 갚을게. 하지만 정민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안 돼. 이미 우리는 너에게 충분히 도움을 줬어. 이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해. 미경의 애원은 계속되었지만 결국 정민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미경은 점점 지쳐갔고 결국 울음을 그치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나는 조용히 일어나 차비로 5만 원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줄 수 있는 전부였죠. 미경은 돈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받아들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자존심과 절망, 그리고 분노가 뒤섞인 눈빛이었죠. 아무 말 없이 돈을 주머니에 넣고 일어섰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정민은 소파에 깊이 몸을 묻은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오랜 세월 동안 동생을 향해 품었던 애정과 책임감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어요. 비바람에 휘말려 떠나는 미경의 뒷모습을 상상하니 마음 한편이 짠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지난 세월 동안 그녀가 우리에게 했던 행동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특히 시어머니를 홀로 요양원에 방치했던 일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조심스럽게 정민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물었어요. 그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너무 냉정했을까? 정민의 목소리에는 자책감이 묻어났어요. 그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피부치인 동생을 외면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테니까요. 당신이 내린 결정은 옳았어요. 미경 씨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해요. 그래야 진짜 변할 수 있을 거예요. 내 말에 정민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가족의 의미와 책임, 그리고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요. 어쩌면 이런 시간이 진정한 치유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정민은 이미 출근한 후였어요. 식탁 위에는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제 힘들었을 텐데 고마워. 오늘 저녁에 특별한 곳으로 데려갈게. 사랑해. 그날은 평소보다 햇살이 더 밝게 느껴졌어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집안일을 하는 동안에도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오후에 정민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오늘 저녁에 우리 부동산에서 만나자. 좋은 소식이 있어. 정민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 부동산에 도착하자 정민과 부동산 중개사가 환한 미소로 맞이해 주었어요. 드디어 계약이 성사됐어요. 정민의 말에 놀라움과 기쁨이 교차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땅을 팔아 작은 상가 건물을 매입하는 계약이 완료된 거였어요. 월세 수입으로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질 전망이었죠.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건물 매입을 축하하는 자리였어요. 정민은 와인을 따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행복하게 살자.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잔을 부딪히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어쩌면 이제야 진정한 새 출발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그러나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일주일 후 정민의 회사 동료가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미경이 빚을 갚지 못해 불법 사채업자들에게 심하게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심지어 몇몇 위험한 상황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정민은 그 소식을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망설이는 그의 모습을 보며 내심 걱정이 되었죠. 설마 다시 미경을 도와주려는 건 아닐까? 하지만 정민은 예상외의 말을 꺼냈습니다. 빚은 도와줄 수 없어. 하지만 미경이가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소개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정민의 결정에 안심이 되었어요. 무조건적인 금전적 지원 대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생각이 현명해 보였습니다. 그것이 진정 미경에게 필요한 도움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정민은 과거 직장 동료에게 연락해 미경을 위한 자리를 알아봤어요. 다행히 작은 회사지만 사무직 자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안정적인 직장이었죠. 정민은 미경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일자리를 구했어. 관심 있으면 연락해. 그 짧은 문자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완전한 외면도 아니고 무조건적인 도움도 아닌 자립을 위한 기회였죠. 미경이 이 기회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민은 미경에게 보낸 메시지에 대한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휴대폰을 수시로 들여다보며 초조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미경에게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죠. 정민의 표정에는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민 도움의 손길마저 거절당한 듯한 기분이었을 거예요. 며칠이 지나도 미경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정민은 점점 평소 모습을 되찾아갔어요.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우리는 새로 매입한 상가 건물 관리에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세입자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건물 유지 보수에도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덕분에 월세 수입은 안정적으로 들어왔고 가정 경제는 점점 나아지고 있었죠.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미경의 번호였어요. 정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경의 목소리는 예전과는 달랐어요. 기가 죽은 듯 하면서도 진심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습니다. 오빠, 그때 일자리 소개해줘서 고마워. 면접 볼 수 있을까? 정민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미경이 이렇게 순순히 제안을 받아들일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는 가까스로 침착함을 되찾고 대답했습니다. 아직 자리가 남아있어. 내일 면접 볼 수 있도록 연락해 볼게. 그날 저녁 정민은 조용히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미경이 정말 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 가족이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희망의 빛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다음 날 미경은 면접을 보러 갔고 무사히 합격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작은 회사의 격리 업무를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미경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죠. 정민은 그 소식을 듣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미경은 조금씩 변해갔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약속을 잡아 식사도 하고 때로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어요. 겸손함과 감사함이 깃든 눈빛이었죠. 빚을 갚기 위해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주말에는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미경이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아이들과 즐겁게 놀아주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정민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후 거실에서 셋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미경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오빠 언니, 정말 미안해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못된 사람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정민과 나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용서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일까? 아니면 이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가 온 걸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깨닫고 변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정민의 말에 미경은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50만 원이 들어있었죠.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갚아나갈게요. 어머니에게. 그리고 오빠 가족에게 진 빚을. 그 순간 정민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조용히 미경의 손을 잡았어요. 말없는 용서였죠. 완전한 화해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날 이후 미경은 꾸준히 변화해 나갔어요. 빚을 갚기 위해 절약하는 생활, 열심히 일하는 모습, 그리고 가족에 대한 진심 어린 마음. 그녀의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가족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상가 건물은 예상보다 더 좋은 수익을 가져다 주었고 아이들의 교육에도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민도 회사에서 승진하여 더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해졌죠. 가끔은 과거의 아픔이 떠오를 때도 있었지만 그것도 우리 가족 이야기의 한 부분이라고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함께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3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가족의 삶은 많은 변화를 겪었어요. 상가 건물은 안정적인 수입원이 되었고 정민은 회사에서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아이들도 어느새 훌쩍 자라 중학생과 초등학생이 되었죠. 가끔 과거를 돌아보면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미경의 삶도 변화했습니다. 꾸준히 일하며 빚을 갚아나갔고 작은 원룸에서 독립해 살고 있었어요. 예전의 사치스러운 생활 습관도 버리고 검소하게 살아가는 모습이었죠. 한 달에 한두 번씩 우리 집에 와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가족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고 있는 듯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민이 퇴근 후 심각한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회사에서 해외 지사 발령이 났다는 거였어요. 싱가포르로 3년간 파견 근무를 가게 되었다고 했죠. 좋은 기회였지만 가족 모두가 함께 가기에는 아이들의 학업과 적응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결국 정민은 먼저 싱가포르로 발령받아 가고 저와 아이들은 반년 정도 한국에 남아있다가 방학 때 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가족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었죠. 문제는 건물 관리였어요. 정민이 없는 동안 누가 상가 건물을 관리할 것인가가 고민이었습니다. 부동산에 맡기자니 수수료가 부담스러웠고 제가 직접 하자니 경험이 없었죠. 그때 정민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미경이에게 맡겨보는 건 어때? 요즘 많이 변했잖아. 순간 당황했습니다. 미경에게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맡긴다는 것이 불안했어요. 과거의 기억이 아직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정민의 말대로 미경은 많이 변해 있었고 지난 1년간은 한 번도 우리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미경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에 미경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말했죠. 정말 나를 그 정도로 신뢰해? 솔직히 부담스러워. 내가 잘할 수 있을지. 미경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과거의 그녀였다면 이런 기회를 얼른 잡았을 텐데 오히려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며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진정한 변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결국 미경은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정민은 출발 전 한 달 동안 미경에게 건물 관리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입자 관리부터 세금 납부, 유지 보수까지 꼼꼼하게 알려주었죠. 미경은 진지하게 모든 것을 배우려 노력했어요. 정민이 싱가포르로 떠나는 날 공항에는 우리 가족과 미경이 함께했습니다. 미경은 정민에게 진지하게 약속했어요. 걱정 마, 오빠. 내가 잘 지켜볼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일에만 집중해. 정민은 고마운 표정으로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의 오해와 갈등이 마침내 해소되는 순간 같았어요. 정민이 떠난 후 미경은 약속대로 건물 관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말마다 건물을 점검하고 세입자들의 불만 사항을 즉시 해결해 주었어요. 심지어 세입자 중 한 명이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되었을 때는 밤늦게까지 새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죠. 그녀의 책임감 있는 모습에 점점 신뢰가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건물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오래된 수도관이 터져 지하상가가 물에 잠긴 것이었죠. 미경은 즉시 수리업체를 불러 응급조치를 취했고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적절한 보상도 해주었습니다. 그녀의 신속하고 책임감 있는 대처에 세입자들도 감동했다고 해요. 미경은 이런 과정을 통해 자신감을 찾아갔습니다. 예전에는 쉽게 포기하고 남에게 의존하던 모습과는 달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때로는 실수도 했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자세가 중요했죠.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저와 아이들도 싱가포르로 떠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신없이 짐을 싸고 있던 중 미경이 찾아왔어요. 그녀의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언니, 이거 싱가포르 가서 쓰라고. 별거 아니지만. 상자를 열어보니 아름다운 가족사진 액자였습니다. 우리 가족의 행복한 순간을 담은 사진과 함께 작은 메모가 들어 있었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제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행복한 싱가포르 생활 되세요. 한국에서는 제가 모든 걸 잘 지킬게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미경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 순간 깨달았죠.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과거의 상처와 미움을 뒤로하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싱가포르에서의 생활은 예상보다 더 좋았습니다. 정민의 회사는 가족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했고 아이들도 국제학교에 잘 적응해 나갔어요. 처음에는 언어 때문에 힘들어했지만 곧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며 즐겁게 지냈죠. 저도 현지 한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며 새로운 경험을 쌓았습니다. 한국에 있는 미경과는 주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건물 관리에 관한 보고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대화도 나눴습니다. 가끔은 영상통화로 얼굴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죠. 미경의 얼굴에는 점점 자신감이 차오르는 것이 느껴졌어요. 첫 1년이 지날 무렵 미경에게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우리의 상가 건물 옆에 작은 카페를 열었다는 거였어요. 건물 관리를 하면서 틈틈이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했고 작은 대출을 받아 꿈을 이루었다고 했죠.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철저한 사업 계획을 세우고 현실적인 목표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민과 나는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미경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정민은 특히 동생의 변화에 감동했어요. 가끔은 자신이 동생에게 너무 냉정하게 대했던 것은 아닌지 후회하기도 했지만 그 결정이 결국 미경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했죠. 미경의 카페는 작지만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얻어갔습니다. 그녀는 수익의 일부를 모아 과거 우리에게 진 빚을 조금씩 갚아나갔어요. 비록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그 진정성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지역 고아원에 매달 기부도 시작했다고 해요. 스스로 어려움을 겪어봤기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마음을 이해한다며 작게나마 나눔을 실천하고 싶다고 했죠. 싱가포르에서의 3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정민에게 한국 본사로 복귀하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이들도 한국의 학교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했죠. 그동안 적응한 싱가포르 생활을 뒤로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조금은 아쉬웠지만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설렘도 있었어요. 한국에 도착한 날 공항에는 미경이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아이들을 위한 작은 선물과 함께 환영 플래카드가 들려 있었어요. 감격스러운 재회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보니 모든 것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미경이 우리가 오기 전에 미리 청소를 해놓은 것이었죠. 냉장고에는 신선한 식재료로 가득 차 있었고 식탁 위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했어요. 다음 날 미경은 우리를 그녀의 카페로 초대했습니다. 두 번째 기회라는 의미심장한 이름의 카페였어요.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미경의 성격을 닮아 있었죠. 벽면에는 가족 사진들과 함께 감사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 가족 사진도 있었어요. 이곳은 내게 두 번째 기회를 준 사람들에게 바치는 공간이에요.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죠. 미경의 말에 정민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수년간의 오해와 갈등을 넘어 새로운 관계로 거듭난 형제애를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족이란 건 참 이상해. 때로는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결국 가장 큰 위로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상처와 용서, 그리고 성장의 여정이었습니다. 시련을 통해 더 단단해지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 여정이었죠. 지금 우리 가족은
과거의 아픔을 모두 치유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가 건물은 안정적인 수입원이 되었고 정민은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일하고 있어요.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죠. 미경은 자신의 카페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제 인생의 주인공으로 당당히 서 있습니다. 가끔 과거를 돌아볼 때면 모든 일이 필연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경이 그런 시련을 겪지 않았다면 지금의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정민과 나 역시 마찬가지고요. 어려운 시간을 통해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으니까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죠. 미경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지는 법을 배웠고 우리도 가족으로서의 책임과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진정한 복수는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었나 봅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새로운 내일이 펼쳐져 있어요. 과거의 상처는 추억으로 남겨두고 함께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 합니다. 결국 시간이 모든 것을 치유한다는 말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치유의 과정에서 우리는 모두 더 강하고 지혜로워졌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족의 진짜 행복의 비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